집값산 정책 제2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투기 수요 축소. 주택은 주거수단이지 투자수단이 아닙니다. 생필품 아닌 사치품이나 투자자산에 대한 중과세는 모두가 수용합니다. 시장 경제에서 집값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해 불로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입니다. 집값과 수요 공급 조정 수단은 금융, 조세, 소유와 사용 제한 제도 등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있을 뿐, 집값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정확한 정책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적정하게 공급을 늘리고 투자나 투기용 수요를 억제시켜 실수요 잠엄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급 확대 방법으로는 신축 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 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 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지 유한성 때문에 신축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 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 복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재가 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 수단입니다. 주택 복급률 100% 시대의 주된 공급 확대 방법은 투기 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 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실거주용에는 취득, 보유, 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 투자 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 수십 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 감면과 매입자금 대출 지원은 주택 매점 매석을 도와 집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주택만도 157만 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 채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따른 불로소득의 법인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이상한 제도 때문에 사상 최대의 사내 유보금을 보유한 법인들도 주택 등 부동산 자산 매입에 열을 올려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이제 매점 매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주택 임대 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 투자 수단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중과세와 대출 강화를 즉시 시행하면 저항이 크고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매각을 피할 것이므로 유예 기간을 두어 현 제도하에 매각하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시의 세금 감면과 대출 특혜가 현재 팔아도 큰 이익이고 이후에는 그 특혜가 모두 사라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유예 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투기 투자용 주택 소유 제한 외에 주택 수요를 줄이는 방법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해 주택 소유 없이도 편하게 싸게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상한제 분양가와 시세 간 엄청난 차익 때문에 로또가 되어버린 분양으로 온 국민을 분양 투기꾼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중산층도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분양가와 시세 간 높은 차익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에 육박하여 재정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LH나 경기도시공사 등 공기업에 대하여 자산이 있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채무 비율에서 빼주고 공사채 발행 제한을 완화해주면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는 얼마든지 공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 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에 징벌 수준의 중과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 권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 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 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 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 지방 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2003제 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 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 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관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 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는 차단해야겠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도 강한 의지 갖고 계시고 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 논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긴장 늦출 수 없다. 잘해주셨지만 방역대책 철저히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 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엽 경기도당 위원장은 특별히 내년 국비와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이라며 실제 광역교통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인데 현재 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국비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록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홍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기구 신설을 말한다. 지역 기반 현장 실행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만큼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 복선 전철, 신안산 선복선 전철, GTX A 노선, GTX C 노선,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 사업에 1조 9,204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다음은 DMZ 국제 다큐 영화제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이사진을 만나 격려하고 영화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DMZ 국제다큐영화제 이사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집무실에서 이사진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9일 신임 이사로 선정된 최승호 프로듀서와 추상미 감독을 비롯해 정상진 집행위원장과 현 이사인 김갑수 문화평론가,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장기간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영화제 같은 행사도 무조건 취소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번 영화제의 작품성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하고 지원하는 데 신임 이사진들의 남다른 활약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는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고향 파주시 일대에서 열리는 제12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는 40여 개국 120여 편의 국내외 우수 다큐가 상영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제를 위해 온라인 상영과 온라인 기자회견을 적극 활용하며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 게스트 컨설팅과 비즈니스 미팅도 화상회의 플랫폼을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위해 기획개발 분야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조사 연구, 활동비 등 작품당 2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명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달 29일 유네스코 제200구차 집행이사회에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 경기도는 한탄강 유역의 미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한 유네스코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지방정부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들은 지난 2016년 3월 상생협력을 체결한 이래 공동학술연구 용역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대상은 경기도 포천시 이유역 493.24제곱킬로미터, 연천군 유역 273.65제곱킬로미터,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제곱킬로미터로 총 1165.61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한탄강 유역은 50만에서 10만 년 전 분출한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주상절리와 백외용암 등 보기 드문 지질학적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전국리 선사 유적지, 고구려 당포성, 평화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문화 가치가 높은 명소가 소재한 곳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한탄강 유역을 세계인이 찾는 한국의 대표 명소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8일 경기도